건강정보 몰아서 보기 1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유익한 건강정보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여러분.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최신 식단을 소개합니다. 첫째, 식이섬유 풍부한 통곡물입니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과 퀴노아는 위산을 흡수해 역류를 35% 감소시켰어요. 특히 통밀빵 한 조각에 식이섬유 2.5g이 들어간답니다. 둘째, 알칼리성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와 시금치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최근 실험에서 하루 200g 섭취 시 역류성 식도염 수치 28% 감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유산균도 중요합니다. 2024년 연구에서 락토바실러스 함유 요구르트를 8주간 먹은 환자의 속쓰림 빈도가 40% 줄었어요. 단, 무지방 제품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는 동물성 단백질 대신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과 렌틸콩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2025년 사우디 연구에서 식물성 단백질 위주 식단의 역류 위험도가 50% 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암 초기에 나타나는 3가지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3주 이상 지속되는 소화불량. 2024년 국제소화기 학회 연구에 따르면 위암 환자의 68%가 지속적인 속쓰림과 더부룩함을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6개월 내 체중의 7% 이상 감소 시 위암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2025년 일본 위암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위암 환자의 35%가 5kg 이상 감소한 사례가 있었어요. 세 번째, 검은색 변 또는 토혈. 위출혈로 인한 철결합변은 위암 중증 신호입니다. 2023년 연구에서 이 증상이 있는 환자의 60%가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위암은 일기 발견 시 95% 생존율입니다. 40세 이상이라면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세요. 2025년 국가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무료 검진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입니다. 오늘은 운동 효과를 떨어뜨리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고지방 음식입니다. 2024년 스포츠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운동 2시간 전 고지방 식사는 유산소 운동 능력을 최대 20% 감소시켰습니다. 피자나 치즈버거는 피하세요. 둘째, 탄산음료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운동 30분 전 탄산음료 섭취 시 복부 팽만감으로 운동 강도가 15% 낮아졌습니다. 셋째, 유제품입니다. 2025년 연구 결과 운동 직전 우유 섭취가 근력 운동 시 원RM을 7% 감소시켰습니다. 소화에 시간이 걸려 혈류를 빼앗기 때문이죠. 넷째, 고섬유질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나 콩류는 영양가가 높지만 운동 직전엔 피하세요. 2023년 조사에서 운동 1시간 전 섭취 시 45%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대신 추천하는 음식은 바나나나 통곡물, 빵처럼 소화가 빠른 탄수화물이 좋습니다. 운동 30분 전 섭취 시 지구력이 10% 향상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입니다. 오늘은 하버드대에서 선정한 최신 슈퍼푸드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블루베리입니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컵 섭취로 인지 기능이 15% 향상되었습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뇌 건강에 탁월해요. 둘째, 연어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낮춥니다. 주 2회 섭취를 권장해요. 셋째, 케일입니다. 비타민 K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매일 섭취 시 골밀도가 5% 증가했어요. 넷째, 호두입니다. 2024년 하버드 연구진은 하루 28g 섭취로 LDL 콜레스테롤이 7% 감소함을 발견했습니다. 다섯째, 퀴노아입니다. 완전 단백질 공급원으로 글루텐 프리여서 소화가 쉽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매일 조금씩 섭취해서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복에 섭취를 되도록 지양해야 하는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토마토입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공복 섭취 시에 위산 분비를 40% 증가시켜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는 주의하세요. 둘째, 바나나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해 좋지만 공복 시 섭취하면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급격히 올라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 10%의 부정맥 위험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셋째, 요구르트입니다. 2025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공복에 요구르트를 먹으면 유산균의 90%가 위산에 파괴됩니다. 식후 2시간 뒤 섭취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넷째, 커피입니다. 공복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해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공복 커피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위험 발생률이 25% 높았어요. 공복에 좋은 음식들은 저의 이전 영상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발적인 근육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최신 식단을 소개합니다. 첫째, 식단에서 단백질 섭취량입니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당
2에서 2.5g의 단백질 섭취가 좋습니다. 70kg 성인 기준 하루 140에서 175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둘째, 탄수화물 비율입니다. 최근 메타 분석 결과 총 칼로리 중 55에서 60%를 탄수화물로 섭취 시 근육 성장이 15% 증가했습니다. 현미, 키노아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좋아요. 셋째, 지방 섭취입니다. 2024년 연구에서 불포화 지방산을 총 칼로리에서 25에서 30% 섭취 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8% 상승했습니다. 아보카도, 견과류를 추천해요. 넷째, 식사 타이밍입니다. 운동 전후 30분 이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23% 증가한다고 해요. 마지막, 수분 섭취. 체중 1kg당 40ml의 물을 마시면 근육 회복 속도가 10% 빨라집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 건강에 도움되는 최신 영양제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밀크시슬입니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실리마린 성분이 간 효소 수치를 20% 개선시켰어요. 하루 420mg 섭취를 권장합니다. 둘째, 아세틸시스테인입니다. 글루타티온 생성을 돕는 NAC는 최근 연구에서 지방간 개선에 효과적이었습니다. 하루 600에서 1800mg이 적당해요. 셋째, 비타민 E입니다. 2024년 메타 분석 결과 비타민 E 보충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간 기능을 15% 향상시켰습니다. 넷째, 오메가3입니다. EPA와 DHA가 간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하루 1000mg 섭취로 간의 지방 축적이 20% 감소했어요. 다섯째, 비타민 D입니다. 최신 연구에서 비타민 D 결핍이 간질환 위험을 2배 높인다고 밝혀졌습니다. 하루 0.05mg에서 0.1mg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매일 양질의 건강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에 강한 체질 만들기 위한 방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세요. 2025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g 이상의 식이섬유 섭취로 대장암 위험이 20% 감소했습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둘째, 항산화 식품을 자주 드세요. 최근 메타 분석 결과 베리류와 녹차의 폴리페놀이 DNA 손상을 30% 줄였습니다. 하루 한 컵의 블루베리로 시작해보세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2024년 연구에서 주 150분의 중강도 운동이 전반적인 암 발생률을 15% 낮췄어요.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7에서 8시간의 숙면이 면역력을 높이고 암 위험을 10% 줄인다고 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에 힘쓰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명상이나 요가로 코티솔 수치를 25% 낮출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의 변화로 암에 강한 체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적정량을 지키세요. 2025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3-4잔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 섭취 시에는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5% 감소했어요. 둘째, 섭취 시간을 고려하세요. 최근 크로노 생물학 연구 결과 오전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마시면 코티솔 분비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셋째, 우유 대신 견과류 밀크를 사용하세요. 2024년 연구에서 아몬드 밀크를 넣은 커피가 항산화 효과를 15% 높였습니다. 넷째, 종이 필터를 사용하세요. 금속 필터보다 종이 필터가 콜레스테롤 상승 물질을 90% 이상 걸러냅니다. 다섯째, 신선한 원두를 고르세요. 로스팅 후 2주 이내 원두가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냉동실에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잎채소입니다. 2025년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냉동실 세포벽이 파괴되어 해동 시 물러지고 영양소 40%가 손실됩니다. 둘째, 유제품입니다. 2024년 한국식품연구원 실험 결과 냉동 시 유지방과 단백질이 분리되어 입자가 거칠어집니다. 특히 요구르트는 산도가 2배 증가해요. 셋째, 생란입니다. 냉동 시 껍질이 터지며 살모넬라균 번식 위험이 있습니다. 2023년 USDA 보고서에 따르면 냉동란 해동 시 식중독 발생률이 15% 높았습니다. 넷째, 마요네즈 함유 식품. 냉동 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하는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2025년 이후 식품안전청 연구에서 냉동 마요네즈의 유해 물질이 3배 증가했다고 해요. 다섯째, 튀긴 음식. 공기가 들어간 튀김옷이 눅눅해져 박테리아 온상이 됩니다. 2024년 국제식품학회지에 실린 사례에서 해동튀김의 산패도가 70%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식이섬유 먼저 섭취. 2025년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 상승률이 45% 감소합니다. 샐러드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식초 1스푼 전략. 사과 식초를 물에 타 식전 15분에 마시면 혈당 상승을 30% 억제합니다.
2024년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됐어요. 셋째, 식후 10분 산책. 식사 후 10분 가벼운 운동이 포도당 흡수를 25% 개선합니다. 2023년 연구에서 15분 산보 시 혈당 최고치가 12% 낮았죠. 넷째, 단백질 결합 식사. 탄수화물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2025년 영국 연구진은 계란 1개 추가 시 혈당 변동폭이 40% 감소한다고 발표했어요. 작은 습관 변화로 당뇨 위험을 차단하세요. 생고구마의 놀라운 효과를 아시나요? 오늘은 생고구마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3대 효능을 소개합니다. 첫째, 항암 효과입니다. 2025년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생고구마의 페놀산이 암세포 성장을 40% 억제했습니다. 특히 자색고구마의 안토시아닌은 대장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둘째, 장 건강 개선입니다. 생고구마 절단 시 나오는 얄라핀 성분이 장내 유해균을 제거하고 식중독균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2024년 연구에서 하루 100g을 섭취 시 변비 개선율이 35% 증가했어요. 셋째, 눈 보호 기능입니다.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야맹증 예방에 도움됩니다. 최근 연구에서 주 3회 섭취 시 황반 변성 위험도 20% 감소했다고 해요. 중요 팁입니다. 생고구마의 영양을 최대한 살리려면 껍질째 깨끗이 씻어 섭취하세요. 안녕하세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노화 방지 영양제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니코티나마이드 모노뉴클레오티드라고 불리는 NMN입니다. 2025년 MIT 연구에서 50대 대상 12주 복용 후 세포 에너지가 40% 증가했어요. DNA 복원 능력 향상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8년 젊어지게 합니다. 둘째, 아스타잔틴.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주름을 25% 감소시켜요. 2024년 연구에서 하루 12mg 복용 시 피부 탄력이 35% 개선됐죠. 셋째, 콜라겐 펩타이드. 1일 10g 섭취 시 관절 통증이 50% 감소했습니다. 2025년 일본 도호쿠대 연구에서 진피층 두께가 15% 증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 팁을 알려드립니다. 저녁 8시 이후 NMN과 비타민C와 함께 콜라겐 섭취 시 시너지 효과가 2배입니다. 지속적으로 섭취해 노화의 속도를 제어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고의 다이어트 운동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20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수행 시에 체지방이 28% 감소했어요. 기초대사량 증가로 24시간 지속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캐틀벨 스윙. 전신 운동 효과로 30분에 400칼로리 소모. 2024년 연구에서 12주 훈련 시 복부지방 22% 감소했습니다. 셋째, 줄넘기. 10분에 200칼로리 소모. 최근 연구에서 하루 15분씩 한 달간 실시 결과 체지방률 3.5% 감소했습니다. 넷째, 수영. 전신 운동으로 1시간에 500칼로리 소모. 2023년 연구에서 주 3회 수영으로 8주 만에 체중 4kg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버피 테스트. 1분에 1015칼로리 소모. 2025년 연구에서 하루 50개씩 한 달 실시 결과 체지방 18% 감소와 근력 30% 향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 위험할 때 보내는 3가지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피로가 2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간은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 피로와 근육통이 발생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간효소 수치가 높으면 피로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할 때입니다. 간 기능 저하로 담즙 분비가 줄어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이 생깁니다. 간경변 환자의 48%가 소화 문제를 호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 피부 가려움증과 눈 흰자위 노랗게 변할 때입니다. 빌리루빈 대사 장애로 황달이 생기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간 질환이 진행된 경우 소변색이 진해지기도 합니다. 간은 70% 손상돼도 증상이 없습니다. 최근 MRI 기술로 간 손상을 조기 진단할 수 있지만 평소 금주와 정기검진이 최선의 예방법이에요. 오늘부터 간 신호에 주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탄수화물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귀리. 2025년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15% 낮추고 혈당 조절에 탁월하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둘째, 퀴노아. 완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2024년 연구에서 주 3회 섭취로 체지방 6%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고구마. 비타민 A가 많고 최근 연구에서 하루 100g 섭취 시 항염증 효과가 25% 증가했습니다. 넷째, 렌틸콩.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가요. 2023년 연구에서 혈당 상승을 35% 억제했습니다. 다섯째, 통밀.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정제밀 대비 대사증후군 위험을 40% 낮췄어요. 최고의 탄수화물 선택으로 건강을 챙기세요.